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확인할 만한 지표나 이벤트들은 뭐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연휴를 앞두고서 우리 시장 오늘은요 일단 보합권 수준에서 잠잠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로봇주와 또 건설주는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희 오늘도 8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어저께 좀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던 케미의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8개 특징주 대진표를 구성해봤습니다.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지금부터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8강의 1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힘을 잃고 있었던 두 종목이 맞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DB하이텍 많이 쉬어가다가 오늘 모처럼 포실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참 어려웠던 게임주죠. 크래프톤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장 고개를 들었습니다. 묵직한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건설주와 유통주의 대결입니다. 최근 모멘텀이 가장 많은 주 바로 건설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GS건설은 양호한 분기 실적에도 이라크 카르발라 지역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죠. 한편 휠라홀딩스는 미국 자회사 아쿠시네트 홀딩스가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먼저 알루미늄 관련주인 산화알루미늄, 요새는요 이 종목 2차전지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맞붙게 되는 박셀바이오, 자주 나왔던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원래 초반에도 3만 원도 위태로웠던 종목이 오늘장 8만 원도 뚫을 따왔죠.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박셀바이오. 자, 두 종목의 승부, 대결의 승자는 3라운드에서 확인해 봅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가스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포스코 계열의 종합 상사 회사인데 시장에서 최근에는 원자재 관련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가스나 또 수소의 이슈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사업 실적과 더불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그 대진표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데 종목 대결 들어가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장 한번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7월 초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네. 코스피가 저점 대비 한 10%? 네. 그리고 코스닥은 15%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게다가 이벤트들도 많이 있었죠. 최근 있었던 뭐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CPI, 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해서 이런 지표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앞으로 또 얼마큼 여력이 남아 있을까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우리 증시 이 단계적으로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건지가 궁금해집니다. 상승 모멘텀 더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횡보세를 좀 유지를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월 네. 초에 장 초반에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실적 장세나 아니면 이벤트 장세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호조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슈 붙는 종목들 위주로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지표 발표, CPI 지표 발표가 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정점 통과 기대감은 좀 높아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표로 확인해 가면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오른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포트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 가나 보다 이런 네, 맞아요. 생각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가장 좋은 방향은 이 연준에서 이 시장에 계속해서 이 지표들을 묻어내면서 네. 증시를 이제 상승 추세로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정 단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좀 시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체크 구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단적으로 뭐 전쟁 같은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전쟁 부분은 지금 증시에서 좀 많이 멀어진 부분이 있기는 예. 합니다만 그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잊혀지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코스피 자체로는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 국내 실적들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고 이 하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국내 증시 컨센서스들이 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영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 기업들의 그런 비용 부담 완화를 시켜주면서 실적의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한시를 좀 돌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뭐 원자재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심했거든요. 네. 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호조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완전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적적인 그런 급반등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실적 모멘텀이 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꾸준히 나올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좀 이익 체력이 약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눌림이 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뭐 바이오주라든지 뭐 예. 게임주라든지 간간히 이제 튀어오르는 메타버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포들 즉 이 군집을 상승시키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나 네. 여러분들 이제 포트를 안정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어제 투자의 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M&A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인 부분이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M&A를 좀 가격이 싸게 매각을 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달러 강세가 새로 이제 진입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피크아웃이 된다면 지금 싸게 사고 다시 환율이 내려올 때 좀 팔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증시는 이제 횡보세를 유지를 하면서 조정 단계를 이루어가면서 상승 추세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종목들을 고를 때도 이슈가 붙어 있거나 특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탄탄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개별 장세 앞으로 좀 이어질까요?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가우뚱거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더 이상 상승을 하려면 반도체 섹터들이 좀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처럼 반도체가 올라오질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권이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우리나라 증시는 2,6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지수 올라왔어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정말, 가면 네, 억장이 맞아요. 무너지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장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2,400에서 2,500까지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개별 종목 섹터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와 준다라면 2,6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만약 이 섹터 없이 반도체 섹터 없이 나머지 섹터들로만 2,600으로 돌파한다라면 저는 약간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쪽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반도체가 관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기미가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올라갔다, 갈 것 같다, 기간값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은 다른 개별 종목들이 더 재밌다, 재밌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단기 상승 모멘텀이 남았냐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끝나면 호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악재가 될 만한 건 이제
크게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인식이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거의 이제는 전쟁도 뭐 어떻게 거의 뭐 휴전? 네. 막 옛날에는 막 어디 뭐 학교가 뭐 폭파됐다 막 이런 네,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이 약간 침체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들 관심을 별로 가지질 않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유리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더 커진다라면 이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라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그리고 7월달 CPI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시장에.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약간 그거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이게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다. 예.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예. 들어가면 2,600까지는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없이 2,600이냐, 반도체를 동반한 2,600이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털어낼 만한 악재들은 웬만큼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호재거리, 상승할 모멘텀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삼성전자, 그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 반도체가 안 네. 가면 이거 쉽지는 않다라는 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도움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1라운드 대결 숨죽여왔던 두 종목인데 요즘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방금 언급해드렸던 반도체 종목이죠. DB 하이텍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 대표 주자입니다. 크래프톤 두 종목 맞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게임주인 크래프톤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크래프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네. 반도체 아직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네, 반토막 났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가던 종목이. 네, 지금 뭐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분할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걱정하지 말아라고 DB하이텍에서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미래 성장성이 애고가 되는 그런 팹리스 부분에서 아직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주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에 악재가 있는 종목을 저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충분히 달성을 하는 부분들 보였고 하반기 이제 신작 기대감도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런 게임 자체가 지금 여전히 이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흥행리에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있는 하더라고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6년이나 됐는데 네. 계속해서 신규 유입도 많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저 안에서 잘 몰랐죠. 저도 안 해서 몰랐는데. 저도 잘 안 해가지고 예. 잘 몰랐는데 제 친구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확실히 인기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 투자자 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때 다 들었을 때 몇백 배의 그런 투자 수익을 얻었다고. 아니, 지금 이 합니다. 네. 크래프톤의 엄청난 덩치, 이 배그가 다 먹여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배그를 이길 만한 네. 이런 게임이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꾸준히 이제 매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M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성장이 좀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아무쪼록 이 게임주들을 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DB 하이텍이 빨리 이제 이 분할 이슈를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소멸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하. 지금 LG화학 잘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잊혀지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다시 증명이 될 때 다시 올라가는데 네. LG화학처럼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네. 자, 일단 크래프톤과 DB하이텍의 대결,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크래프톤으로 골라주신 상황이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도 크래프톤 골라주셨는데 DB하이텍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반도체가 좀 업황이 많이 꺾인다고 해도 지금 너무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도 기술력이랑 실적은 좀 이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언제쯤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생각한다라면은 이번에도 가망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얘기해드리자면 슈퍼사이클을 빼먹을 수가 없죠. 반도체가 네. 어떻게 보면 호황일 때 확 호황이고 주춤할 때는 주춤하고 합니다.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엄청났잖아요, 정말.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을 침체기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을 더 빨리 땡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OTT 관련 시장이 커지고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약간 서버 증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려면 침체기는 어떻게 기존에 2년 갔던 게 플러스 또 2년이 가서 더 길게 갈 거냐. 저는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침체기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까지는 약간 침체기지 않을까, 약간 횡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특정한 개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 네. 이쪽 그리고 파운드리 약간 이런 쪽이 더 잘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혜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동차 많이 바꾸시는 신차는 분들 잘 안 많고요.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북 하이텍을 선택을 안 한 이유는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주주들을 좀 배신했다. 이 배신감 이거를 씻는데 네. 시간값은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면 동북 네. 하이텍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이랬는데 네.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해서 그 바닥을 쭉쭉 기우고 있던 이 크래프톤은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된 건가요? 크래프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틀그라운드. 예. 네. 배틀그라운드만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제입니까? 네. 아, 너무 이거밖에 없다. 네, 이거 보시면 거의 하이브랑 약간 예. 비슷하게 아하.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도. 네. 비유가 네, 의존도가 너무 확실하네요. 높군요. 네, 하나의 의존도가 높다는 건 그 회사가 이게 어느 게임 시장이라는 게 네. 하나가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언제까지 잘 나가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게임은 트렌드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뭐 게임을 해보셨던 분이나 뭐 아시는 분들은 패치가 뭐 잘못 이루어진다면 네. 유저들이 이탈하는 부분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다. 네, 이 원게임으로는 많이 힘들다. 근데 뭐 하반기에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성공 여부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영하는 것보다 솔직히 네. 돈이 있으니까 잘 나가는 거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냐. 근데 우리가 네. 배웠잖아요. 카카오 게임즈처럼. 네. 넥슨 그리고 뭐 카카오 뭐 네. 이런 회사들처럼 잘 나가고 있고 돈이 있으면 그걸로 네. 다른 회사 사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기대감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래프톤과 DB 하이텍의 대결, 반도체와 게임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일단은 뭐 다 같이 크래프톤으로 모아져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DB 하이텍. 그러네요. 이렇게 기대감이 크군요. 다 반도체 기다리나 봐요. 자, 72% DB 하이텍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 선택은 DB 하이텍이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크래프톤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진출은 크래프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DB 하이텍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DB 하이텍 네. 인기 좋네요. 약간 제가 배신당한 느낌인데, 근데 그만큼 많이 DB 하이텍을 많이 물려 계실 거고 많이 네. 걱정이 많으실 거기 간절함이 때문에 느껴졌어요. 네, DB 하이텍을 이렇게 골라 주셨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이 분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네.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그런 상승세가 좀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실적이 지금 주가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4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좀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4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우디 빈살만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 건설과 원전이 잔뜩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오늘 GS건설을 뽑아봤습니다. 건설주 GS건설이고요. 자, 그리고 의류주들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 휠라홀딩스. 그런데 주가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GS건설과 휠라홀딩스의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알고 있죠. 그래요? 둘이 뭐 의논하셨어요? 저는 GS건설. 쌍무이를 했습니다. GS건설 작당이요. 네. 자, 일단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GS건설을 꼽아주신 상황입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저희도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작당 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 저는 GS 건설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저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자, GS건설 이번에도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종목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거 휠라홀딩스는 아쉽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정호 전문가님, 휠라홀딩스 요 종목 사실 의류주들의 실적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의류주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네. 약간 해외 주식인 뭐 나이키 그리고 룰루레몬 이런 거 봤을 때 네. 약간 힐라홀딩스 잘 못 가는 거는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감 이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유축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의류 관련주가 잘 못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 둘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무조건 GS 건설이기 때문에 GS 네. 건설이 골랐고 지금 힐라홀딩스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바닥권에서 좀 매수하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본다라면 FNF보다 힐라홀딩스가 먼저 하락세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먼저 맞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닥을 벅벅 끼고 있네요. 모든 의류 관련주 중에서 힐라홀딩스 하락세가 맨 처음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평가 구간이다까지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GS건설한테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GS건설은 요거는 하반기 좀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는 건설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설주를 진짜 싫어합니다. 네, 진짜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주를 진짜 싫어합니다. 네. 2014년에 오늘 다이내믹하시네요. 2014년에 동양건설이라는 종목이 상폐도 되고 그때가 건설주가 어떻게 네. 본다면 최악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양건설 투자하셨나 보죠. 그때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왜 그러면 하세요? 약간 그런 부분 그때 시기를 이제는 겹치고 나서 건설주들이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임금도 못 주고 아까 공사대금도 밀리고 이런 부분도 되게 심했습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건설주가 상반기에는 되게 잘 갔습니다. 어느 정도 되게 기대감으로 잘 갔는데 원자재 이슈를 제대로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PI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피크아웃을 찍었다라고 네. 시장의 분위기를 인식을 한다라면 건설주들은 훈풍이 불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옴시티 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진짜. 크죠? 네. 빈 살라만 이 사람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청 부자잖아요. 네, 바이든이 보러 갔는데 그냥 네. 퇴짜 놓고 그냥 약간 그럴 정도로 파워가 세다. 우리 바이든 형한테 망신을 주신 분. 네, 맞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돈도 많은 분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온다라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어린이용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사, 해외 건설사들이 모여서 CEO 간담회까지 열면서 지속적으로 이거 수주 꼭 따내야 된다. 네. 압박을 주면서 왜냐하면 건설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네. 그래야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됩니다. 예,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건설 그리고 반도체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그중에 건설이 이제는 치고 나갈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GS건설을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이정호 전문가의 선호도를 바꿀 만큼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GS건설, 뭐 빗물터널, 또 네옴시티, 뭐 네. 주택공급 아무래도 좀 호재가 많죠. 네, 그렇죠. 호재가 지금 이 아무래도 건설주들은 어제도 원자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1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저는 이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인 측면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떨어져
더 이상 떨어져도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국면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GS건설이 조금 불리한 부분들, 국내적인 사업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적인 사업에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건설주들이 올라가지 않나. 오늘 뭐 현대건설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호주 사업에도 수주를 한 이력이 있고요. 예.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해외 사업에 뭐 꾸준히 투자를 했다라는 GS건설사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건설주들이 이 가기 위해서는 네. 이 기대감에 올라가는 이런 주가들이 결국에는 이제 입찰로 이루어지거나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결과로 성적이 지금- 나와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좋게도 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도 보지만 저는 조금은 우려감도 있다. 우려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그 기대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나쁘지 않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실적 때문에 네. 지금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적 자체 국내 사업의 이 실적 자체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옛날에 휠라 BTS가 선전할 때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보여요. 아, 네, 많이 밀렸습니다. BTS도 어디 갔고 휠레도 어디 갔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아이 눈으로 체크하는 그런 네, 척도를 네. 봐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많이 네. 청소년들의 그런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휠라홀딩스가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 이제 아쿠시네트 홀딩스에서 예.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습니다. 네. 사실 이 골프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골프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세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용품에 대한 그런 비용도 많이 아끼는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런 과감하게 네, 투자하고요. 맞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타이틀리스트나 풋조이가 네. 이 골프 의료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탄탄한 요즘 풋조이 잘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힐라로딩스가 그런 모멘텀으로 이 투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이정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권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투자적인 심리도 예.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는 국내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 적자를 다시 한번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GS건설과 휠라홀딩스의 대결. 일단 두 전문가께서는 GS건설을 골라주셨거든요. 자, 일단 아까 1라운드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청자 의견이 많이 달랐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됐을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GS건설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가져가네요. 네, 77% 득표했고요. 휠라홀딩스 23% 가져갔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GS건설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 주인공은 좀 건설주인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까요? 힐라홀딩스 관련해가지고 가격 전략은 네. 지금 36,000원 정도를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상승력을 매물대 구간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의류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의류는 겨울이 더 잘 나갑니다. 네. 매출액 이런 부분이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렇죠. 싶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조금 모아갈 정도는 된다. 근데 오늘 단기 상승은 약간 부담되는 자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좀 겨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았어요. 네.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사마알미늄 먼저 올라와 있죠. 최근에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주가도 바짝 올라가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 박셀바이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던 박셀바이오. 지난 이상의 월드컵에서도 출연을 했을 때 고생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장도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기대감도 있는 이 박셀바이오. 사마알미늄과의 대결에서는 승리할 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사마알미늄 찍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사마알미늄이었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가시죠? 네. 왜요? 네, 고르기가 무섭긴 합니다만 그러면- 저는 꾸준히 박셀바이오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애칭 박살바이오 붙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안티 팬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골라주셨고요. 자, 일단은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마알미늄 골라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라주신 이유 어떻게 해주시죠?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 이런 네. 종목들이 전 되게 좋다라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렌드예요. 네. 어떤 트렌드냐? 네. 바로 반도체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플러스 네. 2차 전지까지 사업을 다 하는 회사들. 여러 가지. 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반도체가 못 가도 잘 가고 있고 이렇게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알미늄 기존의 알미늄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플러스 돼서 네. 하는 네. 회사들이 잘 갑니다. 오. 어젠가 메모하셔야 그저께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앵커님도 메모해야죠. 빨리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약간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그 사업 다각화하는 부분이 실적까지도 잘 나오고 네. 어느 정도 성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의 회사들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사마 알미늄을 찍었고 네.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는 왜 안 찍었냐? 지금 파골 묘조수님께서 채팅창에 네. 박살바이오 얼굴에 철판 깔고 또 나왔어. 그만 나와라라고 해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돌려주시네요. 네,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예. 해드린다면 이번에 학계 국제학술 대회도 있고 네. 9월달에 있을 유럽 아마케도 있습니다. 네. 이게 9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나가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HAB를 보지 박셀바이오를 보지 말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왕 볼 거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용우 좋은 얘기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왕이면 HLB 네. 보래요. 네. 예상 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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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전문가님께서는 박셀바이오 골라주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릴 때 확 내리고 좀 네. 불안하지 않나요? 사실 제가 사마 알미늄 정말 고르고 싶었습니다. 왜 얼굴을 못 드시죠? 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실 네, 건가요? 아닙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2차 전지 쪽으로 이 사마 알미늄 제가 2차 전지 하반기 때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판매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자, 네. 그렇다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 수혜를 받을 텐데 이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양극박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아와서 사이클로 지금 이 사이클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좋은 재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박셀바이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을 했을 때 이전부터 계속 이 종목 미셨잖아요. 네, 네. 욕을 먹어도 저는 밀었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단기 급등세 엄청나거든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고를 때 눈치를 보는 이유가 위에서 위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좀 조심스럽긴 하나 제가 지금 분석하는 바로는 이 박셀바이오를 담당하는 그 주포의 그런 돈 단위가 굉장히 커요. 네네. 그래서 주가를 올리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네, 진행형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맨 처음 나왔던 그 시기가 바로 이제 7월 18일에 아마 이게 이상의 월드컵 나왔을 때 네.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매물대 다 소화했을 때 이때부터 대시세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맞아요. 그대로 갔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댓글로 많이 욕을 먹었는데 네. 이제 아직 박살 안 났어요. 맞아요. 그때 네. 욕을 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예. 이런 그냥 위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세력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네.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말이 떨리네요. 네, 어쨌든 박셀바이오는 아직까지도 저는 시세가 남아 있다. 근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들이 조금 해석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네. 저는 이 주가를 관리하는 이 돈 단위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 네. 좀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박살 아직 안 났고요. 정말 이 박셀나게 오른 박살바이오 요즘에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됐을까? 야, 우리 박빙의 승부가 났습니다. 네. 사마알미늄. 그렇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마알미늄이 57% 득표했고요.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가격 오히려 전략- 한숨 돌리시네요. 네. 네. 전략 들어볼게요. 그래도 선방해줘서 예. 뭔가 제 설명이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신규 진입자 분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라리 이제 이상의 월드컵 7월 18일에 나왔을 때 그런 자리를 차라리 패턴으로 한번 익혀두시고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저런 자리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저기 지금 앞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그런 자리들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패턴을 한번 익혀두시고 예. 신규 진입자들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 가스라는 키워드로 묶어볼 수가 있겠군요. 이 포스코 그룹의 종합 상사면서 가스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이 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게 나올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종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요. 저는 한국가스공사요. 네, 네. 이번에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표씩 받아 나왔습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찍어주신 이유는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공사 이런 그 네. 공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주 입장으로서. 선호의 문제군요. 네, 선호의 문제죠. 네. 이 공기업 자체 왜죠? 네. 존재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주주는 회사의 이득을 제일 중요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 공기업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자 보는 회사가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컨택을 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좋아 보인다. 이익을 확실히 추구할 수 있는. 네, 주주 입장에서는 네. 공기업보다는 이렇게 네. 사기업이 더 낫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요 의견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공기업 골라주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제가 너무 경우는 공격적이었지? 아닙니다. 생각 좀 하느라고요. 예.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이 않은 부분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영업 실적 자체가 이제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으로부터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그런 가스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에서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파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보수라는 이제 변수가 있기는 하나 지금 나머지 프로젝트들에 있어 에너지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하반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공사를 투자하는 이유도 공기업 투자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배당금 받으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없다면 주당 배당금이 한 2,000원,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한 5.2%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 주식시장의 매크로 환경과 네. 배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켜드리면서 네. 네, 가스공사를 골랐는데요. 네. 네,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둘 다 좋군요. 네, 리튬호수 좋아합니다. 리튬호수. 네. 그거 한번 이슈 터지면 뭐 바짝이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택은 한국가스공사로 가주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의견처럼 사실 이 공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투자 취향에 따라도 다를 수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아마 많이 갈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쪽으로 갔습니다. 공기업 비켜가네요. 자, 61%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져가면서 바로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 가격 전략 43,000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 매매를 좀 추천을 드린다. 네, 차트가 화려하네요. 말씀드리면서 지금 61일평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화려한 거 맞나요? 근데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림 네. 같아가지고. 네, 맞죠. 그렇게 보셨군요. 네. 마운틴 모양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김에 이제 차트가 화려하다고 이제 위아래가 확실히 이제 구간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간이 확실합니다. 윗산과 아래 이제 바닥 이제 입구, 산의 정상 입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구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딱 중간 바닥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43,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스공사 얘기해서 그런지 네. 옆에 가스 새는 소리가 자꾸 뭐 하시는 거죠? 자꾸 옆에서. 네. 아까 부인은 뭐죠? 네? 네. 어떤가요? 네. 아니, 가격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4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드디어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주의 대표 종목이죠. 크래프톤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건설주, 그중에서도 GS 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 대 건설의 대결,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게임인가요, 건설인가요? 게임인데 네. GS 건설입니다. 네. 게임인데 GS 건설. 크래프톤이 업황은 네, 업황은 배그밖에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종목 선택은 GS 건설로 가주셨습니다. 네. 자,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아, 크래프톤이요? 네. 자, 이렇게 또 의견이 좀 나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크래프톤에 비해서 GS 건설이 조금 더 나은 이유 어떻게 보신 겁니까? 전 네옴시티라는 걸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크래프톤이 갖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도 계속 실적이 잘 나온다. 네. 이거는 이제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GS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긍정적이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건 국내 주택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나왔는데 예. 이제는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까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설주들이 솔직히 말해서 테마를 되게 안 탑니다. 네. 약간 호황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메인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GS 건설을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크래프톤으로 가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어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직 배틀그라운드의 그런 인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 과도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너도 이거 없으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배틀그라운드를 그렇게 꺾을 만한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하나로 네. 정말 오래간 기업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NC버 이런. 근데 NC는 말씀드리기가 좀 주가가 네. 좋지 않아서 제가 그렇군요. 그건 제외시키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들의 한 가지 더 기대를 해보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리니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NFT라든지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와의 그런 콜라보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에 출시되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 여전히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IP에 대해서 의존도를 조금 줄이면서 회사의 그런 매출 수익을 좀 다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대 GS 건설 워낙 게임과 건설을 각각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인지도 있는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인데 과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자, 그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결과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차이 나네요. 크래프톤이 올 한해 사실 뭐 계속 힘들었죠.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래프톤 25% 가져가고요. GS 건설이 75%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승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3번 연속 시청자분들은 자꾸 이정우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우리 김영우 네.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오늘 진짜 많이 빼십니다. 네, 아쉽게 치킨을 못 먹었네요. 네. 그건 아시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네. 배틀그라운드 1등하면 치킨을 줍니다. 네. 치킨 못 먹었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30만 5천 원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크래프톤은 영업이익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이 바이오와 함께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 30만 5천 원 일단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작 출시를 좀 기준으로 보는 것도 좋을까요?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 스케줄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신작 나오기 일주일 전에 네. 한번 눌림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좀 신작에 관한 출시 스케줄도 확인하시면서 30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일단 사마 알미늄 올라와 있죠. 이 전진주 소재 관련해서 요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합 상사인데 가스 관련주로 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종목 사마 알미늄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마알미늄 맞죠?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네. 사마알미늄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대결이고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요? 진짜 많이 고민이 되네요. 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는데 포스코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정호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가실까요? 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가주셨습니다.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 네, 그러네요. 자, 이정호 전문가님, 사마알미늄의 어떤 뭐 리스크 발목 잡힐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좋다라고 아, 말씀을 해드리고 예. 싶어요. 예, 사마알미늄도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기대를 많이 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솔직히 그런데 포스코가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좀 많이 긍정적입니다. 포스코가 어떻게 본다라면 약간 이번에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약간 다들 공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네. 하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도 변경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치 않군요. 갑자기 기회가 나요. 네, 그러면서 약간 더욱더 포스코란 그룹이 이번에 좀 더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2차 전지 그리고 이번에 가스 이렇게 에너지 기업. 기존에 우리가 포스코를 알고 있을 때는 철강만 네, 알았는데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시장에 계속 어필을 하면서 그룹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트렌드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렇게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선도 주자가 되고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지크님께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골라주셨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겠죠. 네. 지금 포스코 그룹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저번에 이제 에코프로 나왔을 때도 에코프로 굉장히 또 밸류 체인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전지 뭐 싹쓸이 회사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지금 2050년에 탄소 중립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목표치를 점점 맞춰가고 있는 기업이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GM과 좀 좋은 흐름으로 또 이어지고 그쵸, 있었고. 네.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번에 이제 이만큼 좀 의미 있는 그런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 당분간은 이 석유, 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천연가스가 좀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에 의해서 영업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기업 자체의 행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사마알미늄의 대결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는 일단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골라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가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어땠는지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이렇게 간단히 승부를 합니까? 네. 사마알미늄 조금 가져갔어요. 14%,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86%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마알미늄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여쭤볼게요. 32,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 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긴 박스권 움직임이 보이다가 네. 이번에 하락세가 좀 컸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기존 박스권 고점까지 한번 터치해주는 모습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쪽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마알미늄 32,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두 종목의 대결이죠. 일단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주 정책적인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요즘에 정말 핫한 종목군입니다. 자, 거기다가 맞붙는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최근에 뭐 에너지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것들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어렵죠. GS건설로 뽑았습니다. GS건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결승에서 GS건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그럼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다른 의견,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골라주셨거든요. 네. 자, 각자 선택의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GS건설의 기대감이 더 많이 드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주 대 자원 개발 네.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원 개발 관련주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네, 그나마 대기업 마크가 붙어 있는 자원 개발주들은 그나마 볼만하다. 그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본다라면 그 중에서 제일 선두 주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중소형 자원 개발주들은 상장 폐지된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거 잘못 실패하고 이러면 뭐 다 날아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서 광산 개발했냐, 맞냐 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에 대우 상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네. 약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건설은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건설로 택했습니다. 이 네옴시티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된다. 바이든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보다 네. 더 큰 금액인 650조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아, 라고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비교해보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계 1등인 미국보다 더 많은 큰 돈을 써서 지금 자기 나라에 하고 있다. 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부러웠구나, 두바이가. 아, 우리나라도 그런 관광 도시를 갖고 예. 있었다라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사우디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예. 때문에 그 주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플레 감축법, 두바이, 여기랑 비교하니까 지금 확 와닿거든요. 그러네요. 자, GS건설이 강한 이유, 선택해 주신 이유를 말씀 들어봤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건설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시작인 종목을 두고 왜 이걸 고르셨어요? 아무래도 네, 오늘 진단 많이 빼시네요. 너무 편을 이렇게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네. 오해했습니다. 네. 저 네.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네, 제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그룹과 이제 삼성그룹이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고 있고 두바이 쪽에서도 이미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으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호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지금 말고 네. 시그널 확실히 나오고 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월에 일단 이게 들어오고 입찰이 정확히는 언제인지 저도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 네. 그 입찰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거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네. 그때 가서 GS건설을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텀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불확실성에 전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자원 개발 쪽으로 포스코 인터 쪽을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2차전지 쪽이든 천연가스 쪽이든 이 포스코 인터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일들이 저는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기대감에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건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기대감 상당히 있는 종목들이에요. 두 종목 어느 하나 빠짐없는 종목들인데요. 자, 시청자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와, 오늘 가장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제가 말도 더듬게 되네요. 자, GS건설이 일단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GS건설이 그러면 오늘장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되네요. 자, 오늘장 미인주의 자리 정식으로 은설거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장 메인주는 GS건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누르고 건설주 중에서 GS건설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김영우 전문가님 너무 아쉬워하시고 계세요. 네. 반면에 반대편에 이정호 전문가님 너무 활짝 웃고 계십니다. 네, 약간- 자꾸 가스가 세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GS건설도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네. 이제 전고점 25,000원까지 보되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돼서 안착까지 하게 되면은 저는 52주 신고가는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12평 대응으로 해서 한번 눌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지금 말씀드리는데 너무 갑자기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저 이렇게 지금 가격 전략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정 좀 해볼까요? 말하는 그럴까요? 순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25,000원 방금 제가 말한 순간 목표가를 닿아버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높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이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한 28,000원까지 이제 신고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네, 활발히 정말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인데 오늘 장 중에 25,000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고요. 네, 그러면 GS건설 관해서는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 GS건설 같은 경우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제가 오늘 11시 방송 시간에 네. 이 종목 강한 녀석들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저희는 티켓이 없습니다. 티켓은 아직까지는 없고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네.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리지만 뭐 네옴시티 이거 진짜 무시할 금액이 아니고 우리나라랑 사우디랑 어느 정도 우호는 있다라고 보고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는 날 이때 건설주도 봐야 되지만 저는 넥슨 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 이때 좀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사우디 네. 국부펀드에서 어느 정도 투자도 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고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진짜 건설이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네,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먼저 39,000원, 그리고 아니죠? 28,000원이죠? 예. 네, 그리고 GS건설은 39,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GS건설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